핵이 없어도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나라, 과연 그런 나라가 존재할까요? 올해 초 저희 채널로 도착한 한 통의 메일. 발신자는 자신을 한때 국가 전략 시스템의 알고리즘을 설계했던 민간 개발자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지금도 실명을 밝히기를 꺼려하지만 단 하나의 조건 아래 놀라운 이야기를 제보해왔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기술이 전 세계를 멈출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것을 무기로 부르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평화국가, 비핵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그 개발자가 말하는 K-쉴드라는 이름의 시스템은 핵무기 없이도 세계 통신, 위성, 무기 체계를 마비시킬 수 있는 전자전 억지력 체계였습니다. 이 영상은 그 익명 제보자가 직접 겪은 내용을 바탕으로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한국은 어쩌면 절반만 본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과 숨겨진 기술력에 대한 진짜 이야기.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혹시 대한민국이 전쟁 없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 말은 단순한 음모론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윤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30이 되었고 서울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인공지능 개발자입니다. 대학에서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금융권의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하면서 커리어를 시작했죠. 처음부터 국방이나 안보 분야와는 전혀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저에게 그날이 찾아온 건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이었습니다. 작년 가을 한 지인을 통해 정부 과제를 소개받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위성 이미지 분석 프로젝트라고 들었어요. 국가재난 상황에서 위성 데이터를 활용해 구조 지점을 파악하는 시스템이었고 국방과학연구소와 연계된 과제였습니다. K-쉴드 페이스 1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였죠. 저는 재난 대응 알고리즘 개발자로 계약되었고 제가 맡은 일은 위성 이미지에 기반한 AI 인식 알고리즘을 고도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제공된 데이터셋이 너무 정밀했습니다. 단순히 구조 요청 지점을 찾는 수준을 넘어서 위성 간의 상호 교신, 궤도 수정, 전파 간섭 회피 알고리즘까지 포함돼 있었어요.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건 자연재해용이 아니라 군사작전 시뮬레이션용 아닌가? 불안한 마음에 프로젝트 관계자에게 직접 물어봤지만 돌아온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기술 검증용입니다. 민군 복합 프로젝트라 보안이 좀 필요해요.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시스템 로그를 검토하다 충격적인 데이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로그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K-쉴드 스트러티직 하이브러드 인터그레이터드 일렉트라닉 디펜스. 그리고 하위 모듈에는 이런 문장도요. 막 론치 디터런스 시뮬레이션 AI 캐스케이드 리스판스 한국형 대응 모델 적용.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보이지 않는 방패, 그것의 실체였던 거죠. 며칠 뒤 미국 국방부에서 한 인물이 한국을 찾았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름은 타일러 로치, 미국 NSA 산하 사이버 위협 분석국의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그가 프로젝트 실사를 위해 왔고 내부 미팅에서 저를 보고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핵이 없어도 세상을 정지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 한마디는 저를 무너뜨릴 듯 강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무엇을 만들고 있었는지를 진심으로 깨닫게 되었어요. K-쉴드는 단순한 관측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 인공위성 네트워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AI
기반 전자전 무기 체계였습니다. 정전기처럼 보이지 않고 전파처럼 감지되지 않지만 발동되는 순간 국가의 모든 전자 인프라를 순식간에 정지시킬 수 있는 무기였죠. 그제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가 철저히 봉인돼 있었는지, 왜 모든 개발자들이 가명을 쓰고 각자의 모듈만 분할 개발했는지. 한국은 공식적으로는 핵무기 없는 국가지만 실제로는 전자전과 우주통신을 통한 제2의 핵억지력을 완성하고 있는 나라였던 겁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만든 기술이 사람들을 살릴 수도 있지만 동시에 국가 전체를 마비시킬 수도 있는 무기라는 사실에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감탄도 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이 한국은 누구보다 조용하게 그러나 가장 빠르게 미래 전장의 룰을 다시 쓰고 있었던 것이죠. 그날 이후로 저는 외부에선 여전히 재난 대응 알고리즘 개발자로 불립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결코 지울 수 없는 문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핵이 아닌 기술로 전쟁 없는 전쟁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사의 한 조각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단순한 프리랜서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제가 단순한 존재였다고 믿었던 시절은 그날로 끝났습니다. K-쉴드 프로젝트의 실체를 알고 나니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코드 한 줄, 수많은 데이터셋 하나하나가 더 이상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장을 구성하는 퍼즐 조각이었고 저는 그 조각을 짜맞추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프로젝트에 투입된 지 3개월이 지났을 무렵 저는 DEOS 서브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모듈 작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DEOS는 디펜시브 일렉트라닉 오버라이드 시스템의 약자였고 그 기능은 미사일, 위성, 드론 등 전자 기반 무기 체계의 실시간 간섭 및 전환 차단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적의 무기를 하늘에서 다운시켜 버리는 기술이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저는 가상의 적 위성 모델을 대상으로 DEOS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테스트하는 역할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테스트 데이터에서 이상한 것이 발견됐습니다. 시뮬레이션에 등장한 적 위성 중 일부의 궤도와 신호 패턴이 실제 미국 상용 통신 위성과 거의 일치했던 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라 상부에 보고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갑게 간단했습니다. 실제 궤도 데이터 맞습니다. 하지만 실사격이 아닌 대응 시나리오 시뮬레이션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지금 동맹국의 위성에 대한 전자전 시나리오를 실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AI가 스스로 판단해서 교란하고 우회시키는 알고리즘까지 돌리고 있었어요. 그 즈음 프로젝트 내에서 극비 전산실에 따로 출입이 허용된 사람은 단 5명 뿐이었습니다. 저도 그 중 하나였죠. 그 전산실에는 상시로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미국의 위성 통신 신호가 수집되어 분석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절대로 공식적인 무력 시위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방 안에 들어온 순간 저는 알게 되었어요. 한국은 이미 전 세계 통신 우주망의 약점을 알고 있고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는 것. 어느 날 프로젝트에 미국 국방부 관계자가 공식적으로 방문한다는 소식이 돌았습니다. 저는 예상했습니다. 틀림없이 한국의 전략적 억제력을 미국도 감지했기 때문일 거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타일러 로치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는 예전과 달리 이번엔 공식적인 협력 사절단의 일원으로 KSHIELD 실무진과 회의를 주도했어요. 회의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전통적인 억지력이 아닌 알고리즘 억지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순간 회의실 안은 얼음처럼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작성한 DEOS AI,
버전이 실전에 적용되었을 때 어떤 위성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저희 시스템은 지상 통제권과 분리된 상태에서도 위성 3대를 15초 이내에 통신 두절시킬 수 있었어요. 그것도 자동 판단 기반으로요. 그 기술은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총 한 발 없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제게 두 번째 위기가 시작됐습니다. 며칠 후 저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한국 국정원 소속의 남자였는데 자신을 단지 협력정보분석관이라고 소개했죠. 그는 웃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김지훈 씨, 요즘 작성하는 코드에 조금 더 주의해 주세요. 당신은 이제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자산이니까요.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말의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이제 어디로도 빠져나갈 수 없는 내부인이 된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무서웠습니다. 제가 만든 기술이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조종에 따라 움직이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요. 기술은 중립적이다라는 제 신념은 그날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는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기술의 행방을 끝까지 지켜보겠다고요. 제가 그 기술의 진짜 용도를 마주한 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았던 3월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보안 시설, 이른바 블랙큐브라 불리는 극비 전산기지에서의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DOS 시스템의 실시간 대응 알고리즘을 검수하고 있었고 테스트 패턴 중 하나에서 이상 반응이 발생했습니다. 원래 시뮬레이션 중이어야 할 궤도 추적 모드가 실시간 실전 대응 프로토콜로 전환되어 있었던 겁니다. 말하자면 모의 훈련이 실제 상황으로 전환됐다는 뜻이었죠.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시스템은 무언가를 감지했고 알 수 없는 통신방해 시도라는 문구가 붉은색으로 모니터를 뒤덮었습니다. 고지어 보안실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실제 위성에서 교란 신호 포착, 지상 통제국 확인 중 30초 내 자동 방어 모드 전환 예정. 당시 저는 눈앞의 경고창을 바라보며 한 가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멈출 것인가, 그대로 놔둘 것인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단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3초 후 시스템은 미국의 GPS 군사용 위성 하나를 대상으로 전자교란 방어 시뮬레이션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방어지만 실상은 통제권 회피 및 일시 정지였죠. 7초 동안 위성은 신호를 잃었고 미국 쪽에서 경고 메시지가 날아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에 문의합니다. 귀국 위성 관측 시스템에서 미군 자산에 대한 이상 반응이 감지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즉시 해명하십시오. 그날 밤 저와 국방과학연구소의 실무진은 긴급 대책회의에 불려갔습니다. 타일러 로치가 다시 등장했고 그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네 시스템은 이제 시뮬레이션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무기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억울하기도 했고 동시에 자존심이 상했죠. 그 자리에서 저는 정식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믿지 못한다면 우리도 방어할 준비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핵이 없는 나라가 핵 있는 나라에게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DOS는 우리식의 자위권입니다. 순간 회의장은 조용해졌고 타일러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한 적대가 아니라 이해와 경계, 그리고 일말의 존중 같은 것이요. 며칠 후 미국은 한국의 DOS 시스템과 관련해 비공식 정보 공유 중단을 통보해왔습니다. 이는 사실상 외교적 선 긋기였지만 내부에서는 오히려 전혀 다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사건 이후로
DOS와 K-쉴드 프로젝트를 국가 차원의 전략적 억지 체계로 공식 격상시켰고, 저와 함께 일했던 소수의 실무진은 전원 청와대 직속의 미래안보기 수렵이단으로 재배치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기술은 단순한 국방용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경제, 금융, 통신, 군사, 그리고 우주 기반 모든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 단위 디지털 방패였고, 그 모든 시나리오는 이미 시뮬레이션 500만 회 이상을 돌린 상태였던 겁니다. 즉, 한국은 말하지 않았을 뿐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낸 나라였던 것이죠. 놀라운 건 이 시스템의 전환 조건이 단 한 가지라는 점이었습니다. 정치적 결정, 기술적 역량, 시스템, 인력, 자산 모두 갖춰졌지만 발사 버튼만 누르지 않은 상태. 이것이 바로 한국이 말하는 전략적 모호성이었습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무서운 억지력을 이미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한국이 조용하고 평화롭고 기술만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세계 최정상 수준의 위성 통제 기술, AI 전자전 기술, 통합정보 지휘 체계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제 손으로 짰던 몇 줄의 알고리즘이 존재합니다. 저는 여전히 고민합니다. 이것은 무기일까요? 방패일까요? 하지만 하나는 확실합니다. 누군가 대한민국을 가볍게 본다면 그날 한국은 아무 말 없이 전 세계의 불을 꺼버릴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제가 만든 기술이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끝맺을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남기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진실을 알게 된 사람은 반드시 그 진실을 기록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지 민간 AI 개발자였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키보드 두드리는 기술자였고, 또 누군가에게는 데이터나 다루는 무미건조한 사람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프로젝트에 들어간 순간부터 저의 세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한국은 세상이 알고 있는 한국과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결코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군사 퍼레이드를 벌이지도 않고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과시하지도 않습니다. 세계 정상회담에서 격하게 주먹을 치켜들지도 않죠. 하지만 말하지 않는 이 나라야말로 가장 치밀하고 가장 조용한 힘을 가진 나라라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 똑똑히 보았습니다. K-쉴드, DOS, 패스3 전자방패망, 그리고 이름 없는 수많은 시스템들. 이들은 모두 억지력이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향해 정교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위협을 가하지 않지만 누구의 위협에도 당하지 않기 위한 방패였던 것입니다. 프로젝트가 종료된 후 저는 스스로 자원의 공식 기록에서 이름을 지웠습니다. 지속 기술 유지 인력 명단에서도 내려왔고 국방 관련 기술자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이름이 삭제되었죠. 제가 원한 건 명예도 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의 기술이 이 나라를 지키는 데 쓰였다는 사실이면 충분했습니다. 그 후 몇 달이 지난 지금 저는 여전히 조용한 사무실에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민간 기업에서 일하고 있지만 가끔은 비밀리에 군과 연결된 프로젝트의 자문을 맡기도 합니다. 모두 극도로 조심스럽고 철저히 익명으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크게 변한 건 이 나라를 보는 눈입니다. 예전에는 기술 강국, IT 선진국, 문화 수출국이라는 표현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실히 압니다. 한국은 위험한 나라입니다. 절대로 가볍게 보면 안 되는 나라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왜 그런 능력을 갖추고도 침묵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의 주먹을 남에게 자랑하지 않죠. 필요한 순간에만 꺼내 들 뿐입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도 웃고 있고
드라마와 음악을 수출하고 있지만 동시에 누군가 잘못된 계산을 하게 되면 그 순간 세계는 한국의 진짜 힘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늦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입니다. 핵은 없지만 억지는 있습니다. 총은 없지만 침묵 속에서 전장을 지배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전략은 말하지 않을수록 강해지고 기술은 보여주지 않을수록 위협적입니다. 오늘 제가 남긴 이 이야기는 어쩌면 언젠가 잊혀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은 더 대단한 나라였구나 라고 느껴주신다면 저는 이 기록을 남긴 보람이 있다고 믿겠습니다. 한국은 핵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계를 멈출 수 있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알고리즘은 지금도 조용히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핵이 없는 억지력, 말하지 않는 강함. 이것이 과연 21세기 한국의 진짜 무기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는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함께 풀어가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숨겨진 힘, 우리가 놓치고 있던 진실을 계속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로 이어지는 가장 강력한 응원입니다. 지금 좋아요 한 번과 구독 버튼으로 이 여정을 함께해 주세요.